이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론으로 매트릭스 구조 해석 이론을 다루는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직접 강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강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일반적인 강도법 또는 변이법인데요. 이 전체 구조계를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평형 조건 세우고 적합 조건 세우고 후쿠의 법칙 적용을 해서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K를 구했죠. 전체 구조물을 놔두고 이 K를 구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직접 강도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 부재에 대해서 A 평형 매트릭스, 스티프니스 후쿠의 법칙에서 나오는 S 매트릭스 그리고 적합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가지고 부재 강도 매트릭스를 먼저 구합니다. 부재 강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엘리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또는 국부 강도 매트릭스,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부재별로 다 형성한 이후에 이를 전체 강도 매트릭스로 우리가 어셈블 더해줍니다. 다 모아줘가지고 어셈블 다 모아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 강도 매트릭스 K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각 구조물 종류별로 우리가 직접 한번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에 대해서 먼저 다룰 텐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평면 트러스의 아주 일반적인 한 부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재, 강도 매트릭스 이런 부재의 강도 매트릭스를 먼저 유도를 해 놓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이는 트러스 부재는 평면상에서 XY축, 평면상에서 X축과 베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두 절점이 모두 다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하나의 아주 일반적인 트러스 부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절점당 평면 트러스인 경우에 자유도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개 우리가 고려한다고 그랬었죠. 델타 X 하나, 델타 Y 하나. 이 절점에 대해서도 델타 X 하나, 델타 Y 하나. 이렇게 자유도가 있습니다. 하나도 구속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 부재는 N번 부재 이렇게 했네요. 어떤 임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 절점을 우리가 I 절점이라고 하고 이쪽 편 절점을 J 절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절점 번호가 I, 절점 번호가 J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재의 부재 강도 매트릭스, 이런 부재력은 그러면 이거 한번 평형 조건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게 자유도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P1 외력도 자유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절점 하중도 P1, P2, P3, P4가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변이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D1, D2, D3, D4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자유도 번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일반적인 구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축력은 어떻게 됩니까? 축력은 N번 부재의 축력하면 그냥 요 축력 하나 있겠죠. N번 부재의 축력, Fn.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의 축력을 N번 부재의 축력이라고 해서 F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절점법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내면 이렇게 P1, P2가 보이고 N번 부재의 축력 Fn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평형 조건이라고 하면 평형 조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P1 플러스 Fn의
수평성분. fn의 수평성분이니까 코사인 베타죠. 예. fn의 코사인 베타 이꼴 제로니까 p1 이꼴 하면 마이너스 fn의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fy 이꼴 제로 하면 p2 플러스 f2의 수평성분, f2의 수평성분, 수직성분 하면 fn의 사인 베타죠. fn의 사인 베타. 그래서 fn의 사인 베타 플러스 p2 이꼴 제로니까 p2 이꼴 하면 마이너스 fn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질점에서 딱 잘라내면 여기에 fn이 작용하니까 요 놈을 딱 떼어낸 것이 요겁니다. p3, p4가 보이고 fn이 보입니다. 그럼 시그마 fx 이꼴 제로 하면 p3 이꼴 fn의 수평성분 코사인 베타,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fy 이꼴 제로 하면 p4 이꼴 fn의 수직성분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적어준 거가 요겁니다. 지금 현재 P가 P1, P2, P3, P4가 있고, 그죠? P1, P2, P3, P4가 있고, 그 다음에 F는 FN 하나가 있으니까, 그죠? FN은 FN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P1 이꼴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FN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C가 코사인 베타를 그냥 간단하게 C만 적어놨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A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합조건. 적합조건은 어떻게 했었죠? D1만 1이 생겼을 때. 그죠? 여기 1입니다. 여기 D1, D2, D3, D4입니다. 그래서 D1만 1이 생겼을 때 그때 EN, 이 부재가 줄어든 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지 기억납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그죠? 요 줄어든 양을 따진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게 베타죠. 요게 베타입니다. 그래서 요각이 베타기 때문에 이 점,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그때 원래 부재축에 줄어든 요 길이가 이 신장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베타, 요각이 베타니까 1 곱하기 코사인 베타만큼 어떻게 길이가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코사인 베타만큼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2가 1이 생겼으니까 줄어든 신장량을 따지려면 원래의 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야 됩니다. 요게 1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게 베타죠. 그래서 요게 90도니까 요거 플러스 요각이 90도니까 요게 베타입니다. 따라서 줄어든 양 하면 요게 줄어든 양이 되는 거고 EN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1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요게 사인 베타가 되죠. 네. 요게 베타니까. 그래서 1 곱하기 사인 베타. 근데 길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1만큼 됐으니까 원래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고 그러면 요각이 베타니까 요각이 베타가 되고 따라서 요 길이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죠. 네, 그래서 코사인 베타 1 곱하기 코사인 베타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베타.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이 경우 D4가 1만큼, 따라서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 사인 베타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D1, D2, D3, D4. 그래서 E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적합 매트릭스 B. 역시 B하고 A는 전체 관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후쿠이 법칙. 후쿠이 법칙 뭐 달랑 부재 하나 있는데, 거기에 FN하고 이 부재가 늘어난 길이 EN과의 관계식은 L분의 EA 델타, L분의 EA의 EN. 뭐 당연하게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엘리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K는 A, S, B를 다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얻습니다. 이 뭡니까? 코사인 제곱. C는 코사인, S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죠. 예, 대칭인. 이것은 엘리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이게 뭐죠?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부재의 엘리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 엘리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좌표 변화를 이용해서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x, y가 전체 좌표계라고 하고, 부재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수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 부재마다 그냥 부재 좌표계를 따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부재 i 절점에서 j 절점으로 가는 이 부재의 축 방향을 부재 좌표계의 x축이라고 하고, 거기에 수직한 축을 y축이라고,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부재가 이렇게 있으나, 또는 공간상에서 이렇게 있으나, 일단 정의를 부재의 i축에서 j 절점으로 가는 부재의 축 방향을 x', 거기에 수직한 거를 y', 또는 여기에서 1로 간다 그러면 이 축을 x', 이 축을 y', 여기를 i, 여기를 j라고 하면 이 축을 x', 이 축을 y'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재가 어떻게 있어도 일단 부재 좌표계를 놓고 보면 항상 이렇게 보이겠죠. x', y'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부재나 모든 부재가 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재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의 관계입니까? 절점 하중하고 절점에서의 변이와의 관계식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R이라는 걸 썼습니다만, R하고 D라는 부호를 썼습니다만은, 여기에 R''에 R1', 요게 R2', 요게 R3', 요게 R4'. 또는 변이도 마찬가지로 이 기호를 따르겠죠. 이쪽 편의 변이 D1', 요 방향의 변이 D2', 요 방향의 변이 D3', 요 방향의 변이 D4'이라고 하면 R1', R2', R3', R4'하고 D1', D2', D3', D4'하고의 관계식이 바로 이 엘리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재료역학에서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냐? D1 프라임이 생겼을 때 D1 조금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요 D1 프라임이 생겼을 때, D1 프라임이 1이 생겼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이 힘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게 L분의 2A만큼 이렇게 생기고 얘는 L분의 2A만큼 이렇게 생기죠. 예. 그래서 이때 R1 프라임은 L분의 1A, R2 프라임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L분의 2A. 그게 D1 프라임만 1일 때, 그죠? 여기서 D1 프라임만 1일 때 R1 프라임은 1, L분의 2A. 죄송합니다. 여기가 R2가 아니고 R3죠. 여기 3분이니까 R3 프라임이 L분의 2A입니다. 근데 방향이 여기에 플러스인데 여기 이 방향으로 자니까 마이너스 L분의 2A가 되겠죠. 그래서 D1 프라임만 1일 때 그때는 R1 프라임이 생기고 L분의 2A 생기고 R3 프라임은 요거는 마이너스 L분의 2A가 생긴다. 그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만 1이 생겼을 때? D2 프라임만 1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렇게 생기면 축 방향으로서는 길이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가 항상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D2 프라임만 1일 때는 모든 힘들이 다 제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D3 프라임만 1일 때. 자, 좀 지우고. D3 프라임만 1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했던 놈이 이쪽으로 1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L분의 2A 곱하기 1. 이쪽도 L분의 2A 델타 길이가 1만큼 늘어났으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길이가 1 늘어났으니까 곱하기 1 이렇게 적어준 거죠. 자, 그러면 이때의 힘이라는 것은 얘가 여기 R1 프라임이죠. 이 마이너스입니다. L분의 2A. 그게 요거. 여기에 요 L분의 2A가 생깁니다. 요거는 R3 프라임이죠. R3 프라임이 플러스 1. 얘는 R2도 안 생기고 R4도 안 생깁니다. 그게 제로입니다. 아까 D2 프라임일 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로 1만큼 생겨봐야 D4가 1만큼 생겨봐야 힘들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좌표축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재좌표계에서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공간상에 있든지 간에 항상 부재좌표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축에 대해서 구한 겁니까? 부재좌표계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 대해서 구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지금 우리는 이 점에서 생기는 힘을 절점 하중을 이렇게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이게 R1 프라임 축이 되는 거죠. R2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전체 축 XY 축에 대해서 봤을 때 그게 뭡니까? R1, R2 그죠? 요거와의 관계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를 딱 떼내서
R1, R2와 R1 프라임, R2 프라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부재 좌표계에 대한 게 R1 프라임, R2 프라임. 전체 좌표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힘을 이렇게 R1, R2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그래서 R1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R1의 이 방향 성분. 요게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R1의 이 방향 성분은 코사인 베타, 요 차. R1 코사인 베타에다가 R2의 요 방향 성분. 요게 베타니까 R2 사인 베타를 더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R2 프라임은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R1에 요거고 요게 요거니까 그죠? 그래서 R1의 요 방향 성분은 사인 베타 대 얘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R2의 요 방향 성분은 R2의 요 방향 성분은 요게 베타니까 R2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게 똑같은 관계식이 얘가 이쪽 편절점 그러니까 요 절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절점에서는 요게 3번 다시요 색깔을 요게 3번 4번 여기 R3 R4 부재 좌표계에 대한 거니까 프라임을 붙이겠습니다. 또는 이걸 전체 좌표계에서 보면 이게 R3 R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딱 떼어내면 얘하고 마찬가지죠. 여기를 딱 요것만 보면 R3 R4 R3 프라임 R4 프라임의 관계가 여기서 딱 떼어냈을 때 R1 R2 R1 프라임 R2 프라임하고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관계식을 R3 프라임은 R3 코사인 베타 플러스 R3 사인 베타 R4 프라임은 마이너스 아니요 다시요 여기가 R4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R4 프라임은 마이너스 R3의 사인 베타 플러스 R4의 코사인 베타. 다시 말해서 얘를 그냥 R3 프라임, R4 프라임 얘를 R3, R4라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관계식이. 그래서 R1 프라임, R2 프라임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여기가 R1 프라임, R2 프라임, R3 프라임, R4 프라임이고 여기가 R1, R2, R3, R4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R1, R2 프라임, R1, R2하고의 관계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요게 R3 프라임, R4 프라임, R3, R4에 대해서 해도 똑같습니다.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뭐라고 하느냐? 좀 지웁시다. 깨끗하게.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T,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요 T 매트릭스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요 R1, R2, R3, R4 요 R 벡터에다가 T를 곱해주면 R 프라임이 된다는 겁니다. 요 R이란 게 뭐죠? R이란 게 R1, R2, R3, R4 즉 전체 좌표계로 봤을 때 요 자유도 또는 뭐
절점 하중 또는 절점 변이와 그죠? 거기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요걸 곱해주면 어느 축에 대한 성분으로 바뀝니까? 부재 좌표계에 대한 성분 R1', R2', R', R4'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는 힘에 대해서도 성립이 하지만 당연히 이게 변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변위도 전체 좌표계에 대한 변위에다가 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부재 좌표계에 대한 변위 성분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0 매트릭스나 전치 트랜스포즈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앞에 매트릭스의 종류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를 오토고날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이런 매트릭스를 오토고날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고날 매트릭스는 전치 매트릭스와 0 매트릭스가 같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여기서 R equal하고 적으려면 어떻게 되죠? T의 인버스의 R 프라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T의 인버스 요게 이제 다시요. 조금 전에 적었던 게 R 프라임이 T의 R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T의 인버스를 양쪽에 다 곱해주면 T의 0 매트릭스, T의 R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0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R2 됩니다. 오른쪽이. 그게 요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건 무슨 뜻이냐면 부재 좌표계에 대한 절점 하중에다가 절점 하중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0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전체 좌표계에 대한 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T의 인버스하고 T의 트랜스포즈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대신에 T의 트랜스포즈를 적어준 게 요식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있음을 알고요. 마찬가지로 D'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D 이퀄 하면 이게 T의 인버스가 되고 T의 인버스가 T의 트랜스포즈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요식에서 R'은 K'의 D'이라고 했으니까 R' 대신에는 T의 R을 대입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K' 곱하기 D'이니까 D' 대신에 T의 D를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T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여기 양쪽에다가 T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얘는 1이 되죠. T하고 T 인버스 곱해주면 1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는 R만 남고 T의 인버스는 뭐하고 같다고요? T의 트랜스포즈하고 같으니까 요식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요거를 우리가 K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 요 K' 아까 우리 K' 여기 구해놨죠? 거기에다가 요 T 구했죠? T의 트랜스포즈를 앞에 곱하고 T를 뒤에 곱해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요거를 얻을 수가 있다.
하고 똑같은 결과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아까 요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손에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 요식이 있다는 겁니다. 요식이 뭐냐? 아주 일반적으로 양절점이 모두 다 구속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트러스 부재 하나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입니다. 그 부재가의 길이 알고 E값 알고 A값 알고 그 다음에 X축과 기울어져 있는 각 베타를 알면 그냥 자동으로 이것이 계산이 된다. 엘리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직접 강도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트러스를 해석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